이제 함박스테이크라든지 그런 식육 가공을 만드는 이제 그 업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제품들뿐만이 아니고 저희 거 제품에다가 전국에 정말 건강한 식품들을 모아가지고 유통하는 또 이제 주식회사 미드밀 이제 플랫폼 사업도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친한 FMB의 또 미드밀 대표 정수관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 소개를 간단하게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좀 부탁드릴 게 있는데 댁에 가셔가지고 네이버에 친한 FMB 이렇게 치시면요, 이 뉴스 라인에 들어가시면 저희 뉴스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좀 이렇게 검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저희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이제 알 수 있으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이렇게 미드밀이라고 해가지고 저희가 제품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라북도 먼저 지금 전라북도의 좋은 식품들부터 먼저 모으고 있고 전국에 있는 맛있는 먹거리들, 건강한 먹거리들을 하나로 모아서 장보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쇼핑몰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미드밀인데 저희 이제 지금 모바일 버전, PC 버전 있는데 그것도 좀 다 보시면 좋겠고요. 회사 소개를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듯이 저희는 건강하고 맛있는 콘텐츠를 만들었습니다. 친한 FMB의 목표는 가장 한국적인 맛과 세계인의 입맛에 맞춘 햄푸드로 전 세계에 진출하는 다국적 식품 기업을 만드는 것입니다. 소중한 당신을 위해 신선한 재료를 엄선하여 건강하고 맛있는 식탁을 책임집니다. 친환의 임실 사성분역 1공장과 임실의 치즈 테마파크 내 2공장, 오수 3공장은 모두 부식 방지를 위해 천장과 벽은 물론 설비의 나사 하나까지 스테인리스 재질로 설계했으며 입실부터 세절 및 분쇄, 혼합 및 충직, 훈연 및 냉각, 포장, 2차 살균, 금속 탐지기 검사 과정을 거쳐 완제품이 나오기까지 안전과 위생을 최우선으로 햄, 소시지, 닭가슴살 등 다양한 육가공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친환의 진심과 노력이 당신의 식탁에 닿기까지 올바른 먹거리의 가치를 지키겠습니다. 임실에 있는 수제 소시지 제조업체가 맛있는 소시지를 뽑는 세계대회에서 최고 등급에 올랐습니다. 김제에서 생산된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와 매실 등을 넣어 만든 토종 소시지로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하원우 기자입니다. 잘게 가른 돼지고기에 임실 치즈를 넣습니다. 고기를 채워 모양을 만들고 참나무 연기로 향을 입히며 먹음직스러운 소시지가 만들어집니다. 지난해 임실의 둥지를 튼 수제 소시지 생산업체가 지난달 독일에서 열린 식육 육가공 박람회 IFFA에서 금메달 7개를 비롯해 모두 17개의 메달을 딴 우리나라 토종 소시지 업체가 49개 나라 1,030여 개 업체와 경쟁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겁니다. 임실 소시지 가공 기술이 세계 무대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임실 식품 가공업체인 친한 FMB는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에서 매실 소세지와 치즈 고추장 소세지 등을 선보이며 모두 17개의 메달을 획득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식품 육가공 박람회는 3년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재 공장을 2021년도 11월 달에 준공했습니다. 이 준공식 때 저희 회사 소개 이 자리를 빌려 세 가지를 약속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착한 먹거리로 정말 착한 기업으로 꼭 성공하겠습니다. 저희 친한의 신자가 어버이 신자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만드는 그런 식품, 그런 건강한 나라를 만들자 해서 어버이 친자에 나란 짤 썼습니다. 두 번째, 임실과 함께 꼭 성장하겠습니다. 정말 이렇게 저희 임실분들이 저희를 응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많이들 와주셨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이
이 임실에 어렵고 힘든 그런 취약한 때에 따뜻한 손길을 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세계로 나아가겠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친한 FMB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독일 식육 올림픽에 출전한 이유도 또 미국 식품의약국 FDA 인증을 받은 이유도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제가 처음에 친한 FMB를 설립할 때부터 외쳤던 얘기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그 도청 대강의실에서 제가 항상 외쳤던 말이 있습니다. 제2의 할인이 될까? 연매출 2조 5천 3조가 넘는 그런 회사를 만들었다. 내 고향 임실, 우리 조상 대대로 살아온 임실, 지금도 제가 제일 사랑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신 임실에 제2의 할인을 만들었다. 정말 꼭 해낼 겁니다. 우리 조 대표가 저한테 한 얘기가 있어요. 친한 FMB 정승만 대표님은 식육 가공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력을 보유하여 2019년 독일 식육 가공 박람회에서 금메달 7개를 포함해 무려 17개의 메달을 획득하였고 지난달에는 미국의 FDA 인증까지 획득하는 등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명장으로 유명한 임실에서 핫하게 안 떠오르고 보신 분이 있는 있으셔서 소장. 조금만 더 드리겠습니다. 의주는 당으로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신 식육 가공 공장을 하는데요. 설비가 엄청나요. 그중 연매출 80억을 달성할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소시지. 특별한 비법으로 무려 80여 가지의 소시지를 대량 생산하고 있다는데요. 연매출 80억의 비법 들어봤습니다. 예. 오늘 지금 이 자리 무슨 자리인지 알고 오신 분도 계실 거고 모르고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아마 뭐 좋은 소식이 있으니까 와서 들어보라고 해서 오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오늘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요, 정말 좀 특이한 자리입니다. 뭐냐면 우리가 많은 이렇게 일자리가 있고 돈벌이가 있잖아요. 막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근데 저희가 생활 가운데 내가 그냥 뭐 사 먹고 이렇게 내 시간을 즐기는 가운데 돈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이제 그런 상상을 해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취미가 이제 직업이 되면 좋다라는 그런 말도 있듯이,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그냥 생활 가운데 돈 버는, 예, 내가 몸도 마음도 돈도 부재가 되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전 세계 최초로 만들었어요. 그걸 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서로들 간에 모르실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인연이니까 이렇게 눈인사 한번 하시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정말 너무 멀리서 오셨어요. 유튜브에서 또 이제 저희 거 이렇게 정보를 접하시고 울산에서 아침 일찍 울산에서 한 3시간 반 걸려서 또 오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울에서 오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좀 멀리서. 예, 다들 정말 이렇게 좋은 자리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끝나고 나면 내 인생에 정말 이렇게 좋은 정보를 이렇게 좀 듣게 돼서 좋았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라는 확신을 갖습니다. 먼저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어떻게 시작을 하게 되냐면, 제가 우리나라에 없는 식당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음식이 뭘까 생각을 하다가 부대찌개를 생각했어요. 왜냐면 남녀노소 다 좋아하는데 이 부대찌개 틈새가 너무 큰 거예요. 부대찌개 하면 몸에 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럼 나는 전 세계에서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할 수 있는, 뭐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외국 사람들까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음식으로 부대찌개를 선택을 하고, 화학조미료라든지 그런 화학적인 성분이 단 한 가루 한 방울도 안 들어가게 부대찌개를 만들어 보자 해서 3년 6개월 동안 연구해가지고요, 그 부대찌개를 개발했어요. 뭐 한우 사고라고 10가지 천연재료로 육수를 뽑고, 뭐 된장, 고추장, 간장으로 뭐 순수 100% 국내산으로 만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소세지였어요. 부대찌개에 소세지가 꼭 들어가야 되잖아요. 소세지를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만들까 하다가 1년 6개월 동안 소세지를 개발하고 배우고 해가지고 이제 정통 유럽식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보는 앞에서 이제 소세지를 이제 직접 만들고 그걸로 부대찌개를 끓이고 소세지 요리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바로 돈버시라는 이제 그 식당 프랜차이즈를 시작을 했는데요. 혹시 맨 앞에 계시니까
혹시 저번에 보셨던가요? 맨 앞에 계시니까 이게 무슨 사진 같으세요? 예? 버섯? 예, 햄소세지 썰는 겁니다. 예, 저희가 그 햄소세지를 만들어서 그날 밤에 이제 썰어서 다음날 사용을 하는데 제가 항상 이 사진을 보고 제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고 하는데 이 정신으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어요. 이게 무슨 정신이냐면 제가 그 부대찌개 프랜차이즈를 할 때 2017년 5월 31일입니다. 우리 직원들이 이용하는 텔레그램 방인데 오늘 아침 출근해 보니 어제 늦게까지 소세지 만들고 썬이라 고생하셨는데 냉장고에 넣지 않고 가셨네요.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내가 먹기 걱정스러운 것은 팔지 않는다. 우리는 이 자세로 가야 합니다. 예, 이 자세로 그날은 문 닫고 새로 만들고 다음날 장사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MBC의 전북이 참조타에 나온 방송인데 저희 부사장님이 이제 에피소드 하나를 얘기하시는데 무슨 얘기를 하시냐면 그 380kg 닭가슴살 소세지를 만들었어요. 저희가. 근데 제가 그 조그마한 닭가슴살이지만 갈 때 일일이 하나씩 보고 갈게요. 이렇게 뒤집어 보고. 그 이유가 닭가슴살 그 뒤에 껍질에 스킨에 닭깃털봉이 이렇게 꽂아져 있잖아요. 그럼 그걸 소세지를 만들었을 때 딱 씹으면 플라스틱으로 옵니다. 예, 그래서 일일이 하나씩 다 보게. 근데 그날 360kg를 만들었는데 제가 그냥 블라인드로 하나 갖다 뽑아서 썰어보니까 그게 나온 거예요. 직원들 다 모이라고 해서 그걸 다 뜯어서 버렸어요. 왜냐면 이 마음, 이 정신을 심어주기 위해서. 저희는 지금도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예, 이게 이제 1공장이고요. 이제 2공장인데 1공장은 벽면, 천장, 나사 하나까지 다 스테인레스로 해버렸어요. 요 하나 쓰는 것까지도 방지하기 위해서. 2공장은 미국 FDA 시설 등록을 해놓고 하고 있어요. 예, 그리고 이렇게 지금 현재 공장 내부인데 다들 깜짝 놀라요. 들어가서 보시면 야 어떻게 이렇게 깨끗한 환경에서 관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런 식품을 만들어 할 정도로 다들 놀랍니다. 그리고 저희는 작업 하나가 끝나면 기계를 다 분해해버려요. 그날. 예, 다 분해해서 다 세척해놓고 다음날 조립을 해서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비효율적인 사람이라고 해요. 그 이유가 청소하는 시간을 다 잡아보니까 1시간 반이 걸려요. 사실은 겉청소만 하고 연속 작업이니까 금요일날 분해 작업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안 해요. 근데 1시간이면 제가 1톤을 생산할 수 있어요. 1,000만 원. 1,000만 원을 포기하고 청소해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우리 주변에 맛있는 먹거리는 많아요. 그렇지만 진짜 좋은 먹거리는 안전한 먹거리여야 돼요. 예, 환경이 지저분하면 그 세균 덩어리, 바이러스 덩어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공장 안입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서 볼 수 있게 CCTV로 다 해놓고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생산해서 파는 제품인데 한 130여 종 됩니다. 닭가슴살, 돼지고기, 닭고기를 또 소고기를 이용해서 그냥 가정에서 그냥 간편하게 그냥 전자레인지만 돌려서 바로 먹을 수 있게 네, 그런 제품들이고요. 예. 그리고 이제 제가 건강에 어느 정도로 신경을 쓰는지 좀 설명을 해드리면 그 최근에 올 1월달에 MBC 뉴스에서 나왔어요. 뭐냐면 혹시 혹시 음식을 만들 때 그 가장 중요한 재료가 뭐라고 생각하셨어요? 이렇게 그 맛을 내는 가장 중요한 재료. 네, 소금. 그렇죠? 근데 그 소금 음식에 소금이 빠져버리면 그건 뭐 맛이 없는 음식이거든요. 근데 올 1월 16일 날 MBC 뉴스에서 우리나라 소금이 위험하다고 나온 거예요. 그 이유가 전 세계의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 있죠. 모든 플라스틱 쓰레기는 다 최종적으로 어디를 가서 쌓이냐면 바다에 쌓여요. 그럼 바다에서 그게 몇십 년 동안 부서지고 깨지고 녹아서 바닷물에 다 녹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MBC 방송국에서 그 한 16개 업체, 이제 소금 업체를 갖다가 전자현미경으로 보니까 다 미세 플라스틱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이제 그거 듣고 야 이거 위험하다. 나라도 이거 사용하지 말아야겠다. 왜냐면 우리 일반인들이 일주일에 미세 플라스틱을 어느 정도로 섭취를 하냐면요. 신용카드 한 장 분량을 먹어요. 이 정도로 많이. 제가 지금 이 플라스틱이잖아요. 이거 이렇게 갈아가지고 드시라고 하면 드실 수 있으세요? 네, 못 드셔요. 근데 암암리에 신용카드 한 장 분량씩 매주 먹는다고 생각하시면 이게 맞대요. 네. 그래서 제가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을 찾았어요. 그랬더니 전남 무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걸 사가지고 사용을 하니까 YTN 뉴스에 이틀 동안 거의 한 18번인가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안전한 먹거리가 최고해서 친환경 소금과 임실 CJ에 만나면서 이제 저희 이제 협약식 한 거랑 해서 신문에도 나오고 뉴스에도 나오고 심지어 한국일보, 동아일보에도 나왔어요. 네, 그 정도로 소금에
그런 문제점을 심각하게 지금 인식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제가 또 우리 거 소세지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켜볼까? 설탕을 아예 빼버리고 스테비아로 바꿨어요. 네, 그랬더니 또 이렇게 막 유튜버들이 막 올리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은 이렇게 코미디언 이영식 씨 딸, 예, 저희 걸로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한 5년 전에 1년 6개월 동안 저희 거 닭가슴살 소시지하고 오이로 식사를 하면서 식단을 이제 관리하면서 운동을 한 거예요. 원래 굉장히 뚱뚱했어요. 아빠하고 비슷했어요. 예, 근데 이렇게 다이어트를 성공했다고 유튜브에 올려서 제가 너무 고마워서 이용식 선생님을 수성문해서 만났어요.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잘 지냈어요. 근데 이번에 딸 결혼식 할 때 저를 초청을 해서 제가 갔다 왔어요. 서울 워커힐 호텔에. 그래서 그 결혼식까지 제가 갔다 왔었습니다. 제가 원래 이게 영상도 다 보여드리는데 좀 이따 시간 되면 뒤에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처음 영상에 그 KBS, SBS, MBC 뉴스에 막 저희가 나왔잖아요. 왜 나왔냐면 그 독일에는 3년에 한 번씩 그 식욕 올림픽이라는 게 열려요. 최근에 스포츠 올림픽 끝났잖아요. 식욕자기도 올림픽이 있어요. 그리고 독일은 그 햄소세지를 아무나 못 만들어요. 주식이다 보니까. 그 4년 동안의 마이스터 과정을 이제 패스한 이제 전문가들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이 IFF의 식욕 올림픽에 출전해서 메달 딴 걸로 홍보를 해요. 근데 저희가 2019년도에 출전해서 아시아 최다 메달 따서 처음에 그 뉴스에 나왔던 이제 그 KBS, SBS, MBC 뉴스에 그래서 저희가 나왔던 거예요. 그때 이제 많이 알려졌죠 저희가. 그리고 임실하면 치즈로 유명한 거 알고 계시죠? 임실로 오가는 버스 택시에 전에는 뒤에 어떻게 됐냐면 청정 임실엔 치즈가 있습니다였어요. 근데 지금 바뀌었어요. 청정 임실엔 치즈 소세지가 있습니다로 저희 거 소세지가 또 임실군의 또 브랜드로 들어가고요. 또 YTN 뉴스 나오기 전에 이제 임실군 광고. 청정자연 임실에서 장인정신으로 탄생한 임실의 치즈.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6년 연속 대상 수상에 빛나는 고품격 임실의 치즈. 임실의 치즈와 우리 지역 농산물과 한우로 만든 임실의 치즈 피자. 임실의 치즈를 넣어 2019년 독일 소시지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정통 유럽식 치단 소시지. 지정한 신부님의 무지개 꿈을 이어온 임실의 치즈. 이게 임실군 광고입니다. 그리고 저희 이제 그 수상 내역 조금 말씀드리면 작년에 전라북도 도지사상 또 이제 군에서 주는 가장 큰 상이 임실 국민의 장이에요. 그리고 산업장인데 국민의 장, 산업장,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상,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받았는데 사실 제가 제일 자랑스럽게 여기는 상이 이 상이에요. 햇삽 우수 영업장상. 지금은 이제 햇삽이 다 기본이거든요. 모든 식품업체 이제 다 그 의무적으로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요. 다 이걸 의무적으로 하고 있어요. 근데 식약처하고 햇삽 인증원에서 전국에 딱 12개 업체를 뽑아요. 햇삽 우수 영업장을. 저희가 했어요. 그럼 저희가 코엑스에서 시상을 받았고요. 현재 공장은 이제 FDA 시설 등록을 해놓고 이제 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지금은 또 이제 임실군뿐만이 아니고 이제 전라북도에 또 이제 좀 이렇게 앞서 나가는 또 이렇게 식품 기업으로 인정이 돼서 선도 기업이 지정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전라북도에서 5년 동안 또 저희를 이제 이렇게 지원을 해줘요. 이제 김관영 도지사님한테 인증서를 받았던 그런 사진이고요. 그리고 저희 지금 공장은 이 앞에 한 좀 나이 좀 지긋하신 분들 한 4분이 와서 항상 저희 공장에서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삼성 엔지니어 출신들이세요. 네, 퇴직을 하시고 나서 저희 공장을 오셔서 저희 공장을 지금 스마트화 공장으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삼성하고 전라북도하고 저희하고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이렇게 홍보하기도 너무 편해요. 주변에 지금까지 MBC 뉴스, 뭐 KBS, SBS, EBS, YTN 뭐 너무 많이 방송에 나왔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저희 친한 소시지만 쳐도 이런 내용들이 다 나오고요. 그래서 방송에도 이렇게 많이 나와서 주변에 홍보하기도 편하다는 거. 그리고 저희 회사 매출액입니다. 2018년도에 첫 생산을 했는데요. 연매출액이 8천만 원밖에 되지 않았어요. 근데 그때 그 다음에 5억, 12억, 15억, 45억, 93억 이렇게 올라가고요. 사실은 작년에 주문 받은 것만 한 160억을 받았어요. 그런데 고기가 없어가지고 160억을 못 채웠어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으로 그 곡물 가격이 폭등을 해버렸거든요. 곡물 가격이 폭등하니까 사료 가격이 폭등하고요. 사료 가격이 폭등하니까 고기값이 폭등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희가 키로에 한 2,000원대 초반에 샀던 닭가슴살이 6,000원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 닭고기가 없는 거예요. 막 다 사재기 하니까.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마감 졌는데 저희 거래처들입니다. 아마 이렇게 눈에 다들 이렇게 있는 그런 브랜드들일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혹시 여기 애터미라고 혹시 아시나요? 애터미 하고 계신 분 계시나요? 애터미 거 사용해 보신 분? 다 조금이라도 사용해 보셨죠? 저는 정말 우리나라의 최고의 그런 기업을 뽑으라고 하면 저는 애터미를 뽑겠어요. 왜냐면 정말 대단해요. 그 애터미가 어떤 방식으로 판매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죠? 뭘로 판매하고 있나요? 다단계. 다단계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애터미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다단계에 대한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그냥 어떤 제품 갖다가 그냥 뻥튀기 해서 바가지 씌워서 그냥 팔면서 돈 놓고 돈 먹기에 그런 거였었어요. 근데 애터미는 그 슬로건이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에요. 정말 좋은 제품을 갖다가 저렴하게 팔아서 많이 팔아서 이익금을 되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애터미가 한 1, 2년 만에 2조를 넘겨버렸어요. 근데 애터미가 그 제품을 파는데 정책이 있어요. 1사1품 제도예요. 한 제품을 받으면 똑같은 제품을 안 받아요. 그래서 심사 기간이 굉장히 길어요. 왜냐면 한 제품 받았는데 더 좋은 게 나타나 버리면 안 되잖아요. 1사1품인데.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세지가 어디 소세지일 것 같으세요? 저희 거예요. 저희가 애터미에서 판매하고 있는 소세지가 저희게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한 6년 전부터 애터미하고 독점으로 저희가 지금 판매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중요한데 저희 회사의 목표가 연매출 3조 되는 기업을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연매출 3조가 되는 과정 중에 그냥 혼자서 연매출 3조가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소비자들하고 같이 해서 같이 사업을 해 나가는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이제 3조를 만드는데 이 미드밀이라는 이러한 이제 온라인 플랫폼으로 가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통 모든 유통 구조가 다 이제 이럴 겁니다.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제조사입니다. 저희 제조사에서 유통업체로 물건을 넘기고요. 유통업체에서 소비자한테 팔아요. 근데 모든 제조사뿐만이 아니고 모든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모든 업체들이 한 3, 4년 전만 하더라도 괜찮았어요. 근데 불과 한 2, 3년 전부터 지금 난리가 났죠. 막 쓰리고 얘기 나오고 그러죠. 고금리, 고물가 그러죠. 근데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저희처럼 먹거리들도 2, 3년 전만 하더라도 그냥 모든 제조업체들이 원가가 한 3분의 1 정도 수준이었어요. 원가가. 근데 이게 다 올라가 버렸어요. 모든 물가가 다 올라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오른 상태에서 보니까 저뿐만이 아니고 저희 주변의 모든 제조업체들이 다 어려워져 버린 거야.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신기한 건 이 유통업체들 있죠. 유통업체들은 그대로 돈 벌고 있고요. 소비자들은 그대로 비싸게 사서 먹고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그냥 소비자도 좀 부담이 없어지고 제조업체들도 돈 버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해서 이 미드밀이라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조금 달라요. 일반 플랫폼하고. 어떻게 다르냐면 저희가 지금 플랫폼이고요. 좀 이분의 말에 영향을 많이 받아서 좀 달라졌어요. 혹시 이분이 누군지 아시죠? 그 중국의 마인. 이 마인 회장이 어떤 분이냐면 25년 전만 하더라도 아주 그냥 너무 가난한 영어 강사였어요. 가난하기가 너무 가난한. 그리고 이렇게 취직을 하려고 한 30군데 원서를 냈는데 다 떨어졌어요. 외모가 이렇게 왜소하셔서 그랬는지는 몰라도. 그래서 이제 이분이 영어 강사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미국을 가신 거예요. 미국을 가서 뭘 봤느냐? 온라인. 그다음 이제 인터넷을 접한 거예요. 야, 이걸 중국에 와서 시작을 해야겠다 해서 중국에 와서 시작을 한 거예요. 그 결과 지금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나라에서 삼성 이재용 회장님 자산이 16조래요. 이 마인 회장의 자산이 46조예요. 25년 만에. 신기하잖아요. 어떻게 25년 만에 우리나라의 최고의 재벌의 그 자산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가야 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세상이 지금 바뀌었어요. 이제 오프라인 시장 있잖아요. 뭐 물건을 직접 가서 보고 사는 거, 가서 파는 거 이런 시장이 이제 적하고 있어요. 이제는 온라인 시장이 이제 굉장히 이제
뭐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냥 폭발적인 그런 이제 사업이 되어가고 있죠. 이 온라인 시장은 지역도 초월해요. 예, 또 이제 국경도 초월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임 회장의 이런 사업성이 예, 펼쳐져 가지고 이렇게 지금 된 거예요. 우리나라 이재용 회장보다도 사상이 3배가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근데 혹시 이게 알리익스프레스 이렇게 사용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주문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예, 굉장히 저렴하죠. 예. 알리가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 1000억 페스타라고 해서 1000억을 풀었어요. 500원, 1000원짜리도 그냥 무료 배송이고요. 그리고 계란 한 판이 1000원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나냐면 우리나라의 모든 온라인 쇼핑몰들이 다 휘청휘청하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온라인 쇼핑몰 어디죠? 예, 그렇죠. 거기가 작년 말에 흑자를 했었잖아요. 예, 알리가 들어와서 막 활동하고 나니까 퍼지고 나니까 올 1월 전반기에 적자로 가버렸잖아요. 이렇게 어려워요. 근데 이런 그 다국적 그 기업이 어느 나라를 들어가더라도 그 나라가 다 휘청휘청 해버려요. 근데 이 마임 회장님이 기가 막힌 말을 한마디 해주셨어요.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쇼핑몰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소비자가 혜택을 보는 쇼핑몰을 만든 거예요. 예, 그 만들어서 거기서 뭘 파냐면 저희가 제품을 팔고 또 이렇게 먼저 지금 전라북도에 식품들을 싣고 그 다음에 이제 전국의 식품들을 하나씩 나가서 1년 6개월 안에 모든 걸 다 사서 살 수 있는 장보기 쇼핑몰을 만들어 버릴 거예요. 그 안에 채소, 야채, 과일, 뭐 고기, 뭐 생선 다 들어가는 이 모든 장보기 쇼핑몰을 만드는 게 이제 근데 빠르면 1년 안에 될 것 같아요. 지금 추세로. 네. 근데 이제 그 기반은 어디에 있다 도느냐? 여기다 도는 거예요. 마켓컬리 아시죠? 네, 마켓컬리가 8년 만에 연매출 2조를 넘겼어요. 8년 만에 2조.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럴 수 없는 일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슈퍼가 발달되어 있고요. 그리고 정육점이 발달되어 있고요. 뭐 청과 하는데 다 집 앞에 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삼겹살을 사는데 집 앞에 가면 정육점이 있는데 굳이 핸드폰으로 다 않잖아요. 또 애들 간식을 사는데 그렇잖아요. 집 앞에 가면 슈퍼가 있는데 어디든지 그냥 아파트 단지 앞에 집 앞에 슈퍼 정육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 마켓컬리 이제 김슬기 이제 대표가 쇼핑몰을 온라인 쇼핑몰을 한 8년 전에 만들었는데 그 쇼핑몰이 8년 만에 2조를 넘겨버린 거예요. 이걸 뭘 뜻하느냐? 시대가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먹거리도 온라인으로 다 이제 주문하고 사서 먹는 거라. 그런 시대, 이제 온라인 시대가 펼쳐져 버린 거예요. 그게 그리고 이제 또 이제 애터미 아시죠? 애터미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애터미가 정말 좋은 제품으로 우리나라에서 1조를 넘겨버렸어요. 한 10년 만에. 외국 것까지 하면 2조를 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 국내 것만 비교를 하면 마켓컬리가 2조, 애터미가 1조예요. 화장품 건강식품 네트워크로 펼치니까 1조도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근데 먹거리가 더 매출이 높잖아요. 그래서 제가 착안한 게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펼치는 거예요. 먹거리로 네트워크를 펼치고 나니까 부담이 없는 거예요. 사실 먹거리는 그냥 이렇게 그 링크만 보내도 팔려요. 그렇지만 화장품 건강식품 사업은 사실은 이렇게 뭐 링크만 보내가지고 쉽지가 않아요. 화장품 샘플이라도 줘야 되고 주고 나서 한 며칠 후에 발라보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되고 건강식품 샘플이라도 줘봐야 되고 먹어보니까 어떻게 뭐 변은 잘 봤어? 물 하나 봐야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 먹거리는 그러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제가 이 두 업체뿐만이 아니고 전국에 정말 이렇게 좋은 업체들, 온라인 쇼핑몰들, 네트워크들 다 비교 분석해서 장점만을 뽑아서 전 세계에 없는 유통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전하는 건 딱 이 5가지밖에 없어요. 링크만 보내도 사업이 되고요. 건강하고 맛있고 돈이 되고 부담 없고. 이게 다예요. 건강하고 맛있고 돈이 되고 부담 없고. 어떤 사업이든지 간에 부담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뭐 화장품 팔아서 건강식품 팔아서 뭔 사업이든 간에 부담이 있는데 완전히 부담이 다 없어버렸어요. 그걸 어떻게 없앴는지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사업을 이렇게 그 다단계로 그냥 시작을 지금 이제 한 거예요. 이번 8월 14일 이제 한 달 아직도 한 달이 안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특수판매 공제조합에 가입을 했는데 혹시 그 다단계 그 느낌 어떠신가요? 어떠세요? 다단계요? 다단계 느낌.
그러니까 일반 보편적인 사람들이 느낄 때는 다단계는 약간 뭔가 나쁜 이미지도 있고 예, 또 잘 되면 돈이 된다는 이미지도 있고 그렇죠. 근데 처음에 느꼈을 때는 다단계 하면 좀 거부감이 있죠. 그렇죠. 네. 우리 저기 서울에서 오셨다고요? 예, 아이고 그 다단계 느낌이 어떠세요? 평생 해오는 일. 평생 하고 계신 일이세요? 아유, 굉장히 이렇게 앞서 나가시는 그런 분이시네요. 그 전체적으로 그 다단계 이미지가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다단계를 뭐라고 표현하죠? 네트워크라고 표현하잖아요. 다단계 하면 막 피라미드, 막 그 또 피해자 이런 게 연상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다단계 하면 그냥 이렇게 네트워크라고 표현해요. 근데 우리나라에 그 다단계 법이, 네트워크 법이 있을까요? 예, 있어요? 근데 합법적으로는 없어요. 예, 우리나라에서는 그 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내가 물건을 떼다 판다, 방문 판매법. 그리고 내 일대 사업가를 둔다, 후원 방문 판매법. 2대 이상 넘어간다, 다단계법이에요. 예, 그래서 그 다단계를 시작을 하려면 합법적으로 하려면 첫 번째 각 도에 등록을 해야 돼요. 예, 그래서 저희가 8월 14일 날 이제 전라북도 특별자치도에 등록이 됐어요. 예, 그리고 다단계를 하려면 5억 이상의 자본금으로 법인을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다단계를 하려면 그 사건 사고가 하도 많다 보니까 질적 판매 공제조합이나 특수 판매 공제조합에 1억 이상을 예치해 놔야 돼요. 그래서 뭐 사고가 터졌었을 때 보상을 해줘야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다단계 비슷하게 해서 다단계 전법으로 물건을 파는 그런 사업체들이 500여 개가 넘는데요. 엄청 많대요. 그런데 이렇게 합법적으로 등록하고 있는 업체들은 제가 오늘 숫자를 세보니까 115개였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번 주에 나온 신문인데요. 하도 불법 다단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한국 마케팅 신문에 매주 공지를 해요. 이렇게 다단계 업체들 공지를 해요. 여기에 보시면 여기가 이제 그 저희 미드밀, 애터미, 아메이 이렇게 공지를 해요. 그리고 여기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불법이니까 하지 마라 이거예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제대로 등록도 안 돼 있고 공제에 가입도 안 돼 있고 뭘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합법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 근데 저희는 지금 이렇게 합법적으로 이제 시작을 했다라는 거. 그리고 저희 거 이제 여기서부터 들으시면 재밌습니다. 저희 거 마케팅은 간단합니다. 실은 이제 제가 그 다단계를 연구를 했어요.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제가 지금 엄청나게 연구를 많이 했는데 왜 연구를 했냐면 제가 이제 그 전북대학교 융합기술경영학과 제가 지금 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게 다단계 네트워크로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계속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어떤 차원의 연구를 했냐면 정말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예.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힘들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피해자도 양산이 되고 그리고 또 정말 이렇게 부담이 되고 예. 투자가 이루어지고 재고가 쌓이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가? 하다가 그러면 이 모든 다단계의 단점을 다 없애보면 어떨까? 그래서 다단계의 모든 단점들을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서 그걸 다 없앴어요. 그걸 다 없애고 어마어마한 고소득자를 만들 수 있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었는데 이거예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있어요. 여기에 이제 우리 그 대표님 계세요. 대표님이 드시는 거에 피부과는 보통 제품이 한 70% 하거든요. 피부과에 2%를 넣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우리 거 쇼핑몰에서 사서 먹어보니까 너무 좋아요. 네, 맛도 있고 건강하고 주변에다가 뭐 라인 몇 라인 상관없어요. 뭐 10개, 20개, 100개, 1000개 옆으로 막 펼칠 수 있어요. 여기 일대에서 일어나는 매출액의 2%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이 밑에 있는 분들도 또 이제 펼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2대, 3대, 4대, 5대, 6대, 9대까지 일어난 총 매출액의 2%를 통장에다 넣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제가 이제 한번 그렇다면 이렇게 했었을 때 어느 정도 소득자가 나올까? 우리 이제 쇼핑몰에서 계산해봤어요. 혹시 그 한 달에 혹시 우리 세 번째 한 달에 가정에서 먹거리 장보기를 한 어느 정도나 하시는 것 같으세요? 한 달에? 네? 저는 안 듣는데. 아니야 그냥 장보기 먹거리 한 어느 정도나 드시는 것 같으세요? 가정에서 한 가정이
뭐 밥, 쌀, 고기, 식대 200? 제가 지금까지 들어왔던 것 중에 최고 150만 원까지 들어왔는데 매일 한 30개 다 고기만 내시나요? 식구가 만나면 좋습니다. 네, 보통 한 70만 원에서 한 100만 원 평균 잡더라고요. 한 가정당. 한 2인 가정이면 한 50에서 70. 4인 가정이 한 100만 원 정도 잡더라고요. 평균 잡았을 때. 근데 제가 이렇게 가정을 해봤어요. 가장 미니멈으로 최하로. 나도 3만 원어치만 먹었고 이 내 밑에 고객들도 그냥 3만 원어치 장보기만 했다. 3만 원 장보기만 했다. 3만 원이면 그 사실 뭐 통닭 한 마리 뭐 한 두세 명이서 버거집 가면 버거 좀 사 먹으면 3만 원 돼버리잖아요. 그리고 마트 가서 뭐 이것저것 좀만 골라도 3만 원 되잖아요. 3만 원어치만 장보기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그 대표님이 계시는데 지금 핸드폰에 몇 명이나 저장돼 계세요? 대략 200~300명? 제가 목요일 제가 지금까지 하루를 안 쉬고 세미나를 하거든요. 매일 하루에 3번에서 많게는 4번 그냥 매일 안 쉬고 해요. 지금까지. 저기 안양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몇 분 계시냐고 하니까 25,000명인데 핸드폰에 깜짝 놀라서 나중에 보니까 진짜 25,000명 넘게 있는 거예요. 그런 분들 있더라고요. 근데 내 핸드폰에 딱 5명밖에 저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5명한테만 링크를 날렸다. 그리고 이 5명도 5명한테만 링크를 날렸다. 이렇게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부대까지 내리니까요. 5명씩만 내려왔는데 회원 숫자가 240만 명이 되더라고요. 240만 명. 240만 명이 3만 원어치 장보기를 하니까 여기에 우리 그 대표님이 계시다고 했잖아요. 대표님한테 한 달에 돈이 얼마 들어가냐? 10억이 들어가요. 10억. 한 달에. 엄청나죠? 3만 원 장보기를 해서 5명씩만 내려갔는데도 10억이 들어왔더라 이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또 생각해보고 가야 돼요. 뭐냐면 유통업체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었구나. 이걸 소비자한테 돌려줬더니 이렇게 소비자들이 돈을 버는구나. 생활 가운데 돈 버는 시스템이구나 이게. 근데 사실 이게 9단계까지 이렇게 5명씩 내렸더니 240만 명이 되는데 이게 이론일까요? 현실일까요? 현실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능력이 그렇게 대단하신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이론이에요. 그렇죠? 이론이에요. 이게 이론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우리 사무실에 100명, 500명이 모여 있더라도 제가 다 가입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가 대표고 정확한 걸 전달하잖아요. 근데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잖아요. 그럼 약해져요. 정보력이. 그때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세요. 90%가 안 이루어졌어요. 지금 이게 3만 원 장보기 하고 5명씩 내려가는 게 90%가 안 이루어졌어요. 10%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240만 명이 아니고 24만 명이죠. 얼마가 들어가냐? 1억이 들어가요. 한 달에. 90%가 안 이루어지고 10%만 이루어져도 1억이 들어가요. 1억이 혹시 적나요? 한 달에 1억이 적나요? 안 적죠? 근데 더 현실적으로 한번 가볼게요. 99%가 안 이루어져 버렸어요. 99%가 그냥 1%만 이루어졌어요. 저게 1%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면 24,000명이거든요.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면 1,000만 원 들어가요. 매달. 혹시 직장 생활 해보셨죠? 한 달에 월급 1,000만 원 받으려면 몇 년 공부해야 될까요? 30년. 정년할 때까지 못 받아요. 오래 해야죠. 30년 해야 되죠. 근데 우리 이 네트워크에서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연구해보고 분석해본 결과 우리나라 네트워크들 95%가 90% 이상이 한 달에 1,000만 원 벌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은 거예요. 너무 많은 정도가요. 몇천 명이에요. 몇천 명. 업체마다 몇백 명 있고 다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몇 년 만에 그렇게 되는지를 보니까 짧으면 2, 3년, 길면 4, 5년 만에 다 돼 있더라고요. 그런 억대 연봉자들이 다 상승되어 있어요. 그것도 1억에서 30억까지가. 그것도 좀 이따 또 알려드릴게요. 더 현실적으로 우리가 한번 가볼게요. 모든 쇼핑몰이 예를 들어서 내가 사서 먹은 걸로 끝나요. 근데 내가 사서 먹고 좀 이렇게 전했더니 내가 사서 먹은 게 공짜가 돼요. 5만 원치 사서 먹었는데 주변에다 조금 전했더니
내 통장에 5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 쇼핑몰에서 사서 먹을까요? 안 사서 먹을까요? 그렇죠? 예. 장보기는 이왕 하는 거잖아요. 예. 우리 그 쇼핑몰에서 10만 원 장보기가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10만 원짜리 사 먹었는데 2, 30만 원 들어와 봐요. 여기서 안 사 먹고 어디서 사 먹겠어요? 그렇죠? 10만 원 장보기로 잡아봤어요. 그리고 내가 5명한테만 보냈고 아까 조금 전처럼 5명씩한테만 보냈더니 대표님 통장에 한 달에 얼마가 들어가냐? 네. 34개 들어가요. 매달 34개 들어가면 엄청나죠?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것 또한 10%만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한 달에 3억 4천이에요. 한 달에 3억 4천도 엄청나지 않나요? 네. 그리고 1%만 이루어졌다. 99%가 안 이루어진 게 그래도 3,400만 원이에요. 월급 3,400만 원 받으려면 직장 생활 몇 년 해야 돼요? 답이 없어. 그보다 한 달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네트워크 사업인데 네트워크 사업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3, 30, 300 이 법칙이 있더라고요. 이때 포기하더라고요. 먼저 3. 내가 여기에서 이렇게 막 들으셨잖아요. 주변에 가서 친구한테 전화하고 가족한테 전했더니 하는 말이 야 너 뭐 다단계인데 한 세 사람한테 거절당하면 포기한다. 예, 이건 다 이제 실패하시는 분들이에요. 30. 예, 한 달 정도 해보고 포기한다. 예, 한 달 정도 해보고 나서 큰 돈이 아니니까 포기한다. 300명 못 채우고 포기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네트워크 사업이 어느 정도로 파급이 크냐면요. 지금 맨 뒤에 고창에서 오신 두 사장님이신데 지금 우리 오영은 지금 회장님이랑 우리 장진기 지금 대표님이랑 우리 거 이제 지금 시작하시니까 이제 3달하고 한 열흘 정도밖에 안 되셨죠? 넉 달 됐죠. 넉 달? 예, 넉 달. 딱 넉 달 채웠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두 분 밑에 회원 숫자가 지금 어떻게 되죠? 2,600 우리 2,500. 2,500 이렇게 됐어요. 근데 그 본인들이 가입시키신 분들은 불과 50명 이쪽밖에 안 돼요. 예. 사실 여기 막 2만 명, 3만 명 써져 있잖아요. 내가 2만 명이 됐던 분들 평균치를 계산해 보면 본인이 직접 가입시킨 사람이 100명이 안 돼요. 그렇게 퍼져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 봐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실패를 하냐면 네트워크의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가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 구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5명씩을 가입을 시켰어요. 이분들이 10만 원 장부를 했는데 내 통장에 얼마가 들어오냐? 7천 원 들어와요. 그러니까 되게 그래요. 되게. 그리고 5명이 또 5명씩에서 25명 합 30명이 됐는데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오냐면 3만 5천 원 들어와요. 아 이거 별게 아니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대부분 포기를 해요. 1대 2대에서.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요. 그러면 한 155명 돼요. 그러면 통장에 돈이 얼마 들어냐? 한 17만 5천 원. 위에 것까지 합치면 한 20만 원 돈 들어와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그냥 부업으로 할 만하네 이렇게 되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가면 이제 한 780명 되고 통장에 돈이 87만 5천 원. 그러면 한 100만 원 돈 내요. 위에 것까지 한 100만 원. 이때부터 해요. 예. 그리고 한 단계 더 내려오면 540만 원. 한 단계 더 들어오면 2,700만 원. 한 단계 더 들어오면 2억대가 넘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이걸 갖다가 꾸준히 이렇게 해나가야 되는데 좀 하다 말아요. 지금 우리 오영은 지금 그 회장님이랑 장진기 대표님이랑 같이 오신 분들도 있어요. 저희 처음에 세미나 할 때. 근데 두 분은 열심히 이렇게 세미나 때마다 손님들 모시고 이렇게 오세요. 그러다 보니까 한 3-4달 만에 이렇게 팍 빠져나가요. 근데 그냥 처음에 같이 오셨던 분들 중에 이거 해서 뭐해 하는 분들 아니면 조금 하다가 만 분들은 지금 멈춰 있잖아요. 관심만 가지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조금만 이렇게 관심 갖고 움직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제 240만 명도 되고 100만 명도 되고 해서 고소득자가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제가 이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네트워크들을 분석해봤어요. 지금 서울에서 오신 우리 대표님은 지금 평생 이제 이렇게 네트워크를 이제 하셨다고 하는데 정말 네트워크 전문가시죠. 근데 여기 이제 제가 이 자료를 좀 보여드리면 이게 22년도 기준이에요. 우리나라 네트워크들
그때 당시 111개였어요. 지금 115개고요. 예, 1위가 어디냐면 한국 아메이였어요. 우리나라에서 매출액이 1조 3천. 2위가 애터미 1조. 예, 이렇게 쭉 다 있는데 전체 다 화장품 건강식품 업체가 다 100%예요. 저희처럼 먹거리는 없어요. 전 세계 최초예요. 근데 여기 모든 업체들 이걸 봐보세요. 이 억대 소득자 1년, 억대 소득자들이 다 있어요. 아메이 예터미는요 지금 한 500명씩이 넘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400명이 넘었어요. 1억에서 30억까지. 예, 그냥 1억이 아니에요. 이렇게 억대 소득자들이 다 있어요. 근데 그러면 억대 소득자들이 회사가 도대체 어느 정도 매출액이 됐었을 때 탄생이 되나 해서 이제 또 그것도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회사 매출이 연매출 20억, 한 달 매출 2억 8천만 돼도 그 회사에 연 억대 소득자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네트워크는 억대 소득자가 쉽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억대 소득자들이 평균 잡았었을 때 한 3년, 4년, 5년 안에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근데 궁금하잖아요. 이 억대 소득자들은 어떻게 해서 억대 소득자가 됐을까 궁금하죠. 예, 저분들은 뭔 능력이 있을까? 뭐 영업력이 좋을까? 인맥이 좋을까? 뭐 재력이 있을까? 근데 다 이 법칙 안에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 법칙 때문에 억대 소득자가 됐더라 이거예요. 이 법칙 때문에. 뭐냐면 만에 50만인데 이 법칙이 어떤 법칙이냐면 이걸 먼저 기억해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경제 인구라는 인구가 있어요. 1,600만 명. 경제 인구 1,600만 명. 이게 경제 인구예요. 우리나라 인구 한 5천만 명 넘잖아요. 22세부터 62세까지 평균. 경제 인구가 이제 1,600만 명이 돈을 벌어서 가족들을 이제 이렇게 먹여 살리는 거예요. 곧 우리나라에서 네트워크에 가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1,600만 명인 거예요. 예, 가입을 해서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법칙을 설명해 드릴게요. 모든 네트워크는 처음에 10,000명 되기가 엄청나게 어려워요. 합법적인 네트워크를 하면서 10,000명 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초창이다 보니까. 근데 이 10,000명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탄력을 받아요. 10,000명이 되면 그 회사가 정말 괜찮은 회사면 1년 안에 1년 6개월 안에 10만 명이 돼요. 10만 명이 되고 나면 1년 6개월 2년 안에 100만 명이 가요. 그래서 이 10,000명만 되면 그때부터는 세미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딱 10,000명을 넣고 나니까 지금 저희가 한 15,500명 정도 됐거든요. 저희가 현재 15,500명 정도 됐어요. 이제 이 10,000명이 넘어가면 완전히 안전 궤도에 딱 들어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도 됐고, 그리고 이제 이 10,000명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부터 이제 10%의 법칙이라는 게 적용이 돼요. 뭐냐면 10,000명이 이렇게 가입을 하잖아요. 매달 10,000명이 물건 안 써요. 예, 10,000명 중에 10%, 1,000명이 물건을 써요. 이번 달엔 여기 1,000명, 다음 달엔 여기 1,000명 이런 식으로. 그리고 1,000명 중에 100명이 사업을 해요. 100명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 1년 6개월 안에 10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50만 명이 되잖아요. 그러면 매달 50만 명에 10%, 5만 명이 물건을 쓰고 5만 명 중에 10%, 5,000명에서 활동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금방 100만 명이 되고 150만 명이 되고 200만 명이 되버리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우리 네트워크 쭉 순위를 보여드렸죠. 그 중에 지금 회원 숫자가 300만 명, 400만 명 된 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원 숫자가 400만 명이다.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 인구 1,600만 명. 이게 16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된 그 400만 명이면 4명 중에 4명 중에 한 명이 가입돼버린 거예요. 100만 명이 넘었다. 그러면 16명 중에 한 명이 가입된 거죠. 그렇죠? 근데 딱 이 기준이 여기더라고요. 50만 명이 딱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5,000명이 막 활동을 하고 있다 보니까 50만 명 안에는 어디 가서 이렇게 사업 설명을 하잖아요. 그럼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가입이 돼요. 근데 50만 명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어디 가서 한 10명 모인 데서 얘기하면 2~3명은 벌써 가입이 되고, 그리고 뭐 나머지 좀 알고 이 정도예요. 그리고 100만 명이 딱 넘어가잖아요. 그때부터는 어딜 가도 다 알아요. 200만 명 넘어가면 그때 가서 어디 가서 설명하면 가입할 사람들은 대부분 가입된 그런 상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 어떤 분이 예를 들어서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친구가 찾아왔어요. 야, 내가 여기 가서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니까 5년 만에 네트워크장에 지금 한 달에 막 30만 원, 5천만 원이 들어와 이렇게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그 사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냥 세미나장 데려갔어. 샘플 좀 전달했어.
그래? 그럼 너무 쉽네 해서 이분도 뛰어든 거예요. 근데 그분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있었어요. 합법적인 건 당연하고 뭘 물어봤었어야 될까요? 그 친구한테 어떤 걸 물어봤어야 될까요? 네? 가입돼 있는지. 그래요. 거기 회원 숫자가 몇 명이야? 그거 물어봤어야 돼요. 만약에 그 친구가 200만 명이야 그랬다면 그 사업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200만 명이면 8명 중에 1명 가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가입할 수 있는 사람 1600만 명이에요. 우리나라에서. 200만 명이면 8명 중에 1명이 벌써 가입된 거예요. 그러면 8명 중에 1명이면 게임은 끝난 거예요. 곧 네트워크에 제가 법칙을 한 거예요. 억대 소득자들, 왜 억대 소득자가 됐느냐? 50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 90%가 다 억대 소득자가 됐더라. 억대 소득자 중에 90%는 50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이더라. 50만 명 넘어서 시작한 사람들은요, 50만 명 안에 시작한 사람들보다 몇 배 열심히 해야 억대 소득자가 되는 줄 아세요? 1000배 열심히 해야 돼요. 100배도 아니고 정말 1000배 열심히 해야 돼요. 예, 그게 데이터예요. 그래서 이 50만 명 안이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근데 이 50만 명 안에서도 황금기가 있어. 황금기라는 것은 딱 로켓이 그냥 그 밑에 폭발이 나서 날아가기 직전, 그게 황금기예요. 그 황금기가 만에서 적게는 3만 5만까지가 황금기예요. 완전 그것도 만 대는 엄청난 황금기예요. 이건 로또 1등 10장 당첨된 것보다 더 커요. 근데 지금 저희 회사가 아까 15,500명이라고 했죠. 완전 황금기예요. 이 황금기 때는요, 첫 번째 뭐가 있느냐, 회사가 탄력을 받아서 스타트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효과는 뭐냐면 대표가 직접 뛰어요. 한 20명만 모아놨더라도 제가 가서 직접, 어느 네트워크이든지 대표가 직접 뛰어요. 초창기에. 좀 그러니까 좀 다르잖아요. 예, 제가 3만 명 때까지는 제가 20명만 모아놓고 내가 직접 갑니다라고 제가 선언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전국에서 막 이렇게 불러서 뛰어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000명 때, 이 10,000명 때에서는 엄청난 또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 회사에서 또 많은 지원을 해요. 초창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뭐 저희도 어디 가면 70개도 하고요. 뭐 배너도 저희가 해드리고 회사 차원에서 초창기 때는. 그래서 이 초창기 때가 10,000명에서 30,000명, 50,000명까지는 엄청난 황금기예요. 지금 그 황금기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한데, 전 세계 모든 네트워크들 다 연구했어요. 그랬더니 단점이, 공통적인 단점이 딱 나오더라고요. 그걸 다 없앴어요. 첫 번째, 링크만 보내고 휴대폰만으로 사업이 되게끔 해놨어요.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기에 카톡으로 주변에다 링크 날려보세요. 팔리나? 안 팔려요. 직접 가서 얘기해줘야 돼요. 샘플이라도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주변에 한번 핸드폰에 저장되어 있는 분들한테 뭐 30만, 40만 원짜리 화장품 세트, 7, 80만 원짜리 건강식품 사라고 문자 날려보세요. 1000건 날리더라도 거의 안 이루어질 거예요. 그렇지만 먹거리는 달라요. 내 친구들한테 야, 여기 한번 들어가봐. 너무 좋은 먹거리가 많아. 들어가 보니까 나물에 추어탕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미세 플라스틱 없는 소금으로 미꾸라지를 직접 통으로 갈아서. 독일에서 또 금메달 딴 소세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순두부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무기 들어와 있는 거예요. 샐러드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카톡으로만 보내도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보신 분들이 그냥 사요. 먹거리니까.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링크만 보내도 사업이 된다는 거. 부담이 없고 무료 가입. 예. 근데 이것은 어디든지 다 있어요. 세 번째부터가 달라요. 정의원, 직급박탈없고.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모든 네트워크들 있잖아요. 돈을 벌려면 기본 직급을 따야 돼요. 어느 정도 직급을 딴다는 것은 매출액을 일으켜야 돼요. 내가 일으키든지 내가 팔아서 일으키든지 그 어느 정도 단계의 매출액이 있어야 직급을 따고 돈을 벌어요. 근데 저희는 그거 없어요. 네, 내가 사먹은 거 2%, 내 밑에 그냥 막 이렇게 날려서 어디서든지 부대 안에 매출 일어나면 그거 2% 다예요. 그 다음 네 번째, 이게 또 제일 커요. 네트워크 하신 분들이 항상 통장 보여줘요. 내 통장에 얼마 들어왔어, 얼마 들어왔어. 근데 잔고를 보니까 잔고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감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다. 다이아몬드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밑에 뭐 이제 에메랄드 뭐 5라인, 6라인 해서 에메랄드가 있어야 되고 에메랄드 밑에 뭐 펄이 있어야 되고 뭐 이렇게 막 있어요. 근데 마감 딱 치니까 구멍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나왔어요. 내가 다이아몬드를 맞추려면 이 구멍이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이분이 다이아몬드 수당을 받기 위해서 여기다 물건을 대신 뽑는 거예요.
이분 머릿속에는 그게 있어요. 내가 한 3천만 원 받는데 저기 밑에 부모님께 다 메꿔봤자 한 2천만 원이니까 그래도 1천만 원 받고 이제 이런 거. 근데 또 밑에 직급자들은 또 그게 아니에요. 예, 자기가 그냥 물건 뽑으면 한 20만 원 들어오는데 100만 원치 물 뽑고 20만 원치 들어오니까 한 80만 원 정도. 그러면 내가 한 20% 싸게 산 거네. 그럼 또 이거 팔면 되네. 이런 개념으로 또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변에 화장품을 열심히 네트워크 하시는 분 집에 가보면 화장품이 쌓여 있어요. 예, 뭐 그냥 건강식품 열심히 네트워크 다단계 사업을 하시는 분들 집에 가면 베란다 여러분 뭐 건강식품이 쌓여 있어요. 이게 마감 때 다 쌓이는 거예요. 저희 그런 거 없어요. 예, 마감 때 그냥 내 밑에서 일어난 매출액의 2%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것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5번째 휴먼 고객 없고 부대까지 손실 없고. 제가 좀 이따가 그 뭐 하나 읽어드릴 게 있는데 시간이 되면 그 서울서 사업하시는 분이세요. 그분 그 내용이 난 다단계도 싫고 뭣도 싫고 막 쭉 나와요. 35년 동안 다단계 네트워크를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우리 거 지금 그 믿음이를 만나서 이제 진정한 네트워크를 만났다고 이렇게 올려놓으신 거예요. 근데 그 내용 안에 가족도 멀어지고 친구도 멀어지고 그 내용이 나와요. 왜냐면 우리나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저는 확신해요. 우리나라 네트워크 하시는 분들 단 한 명도 사기치려고 다단계 시작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왜냐면 다단계를 네트워크를 시작하잖아요. 제일 먼저 누구한테 권하는 줄 아세요? 가족. 가족한테 사기치려고 권한 사람 없어요. 네. 그분도 사업 설명을 딱 들어보고 돈이 될 것 같고 좋으니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근데 시작을 해서 보니까 성공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 성공하기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본인도 포기해요? 내 밑에 사람들도 포기해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들한테 나는 뭐가 되냐?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성공하면 사업가, 실패하면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맥이 다 끊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네트워크들의 그런 단점이 있어요. 가장 아까운 것은 시간을 낭비해버린 거. 근데 저희는 한번 가입되잖아요. 가입되면 이 고객들이 그대로 다 살아있어요. 휴먼 고객이 없다라는 게 우리 회사의 장점이에요. 왜? 먹거리기 때문에. 화장품, 건강식품, 건강기능 사업성으로 돈 된다 해서 뛰어들었는데 돈 안 되면 그 고객들이 그대로 멈춰있지만 우리 한번 가입되면 회사에서 다 관리해요. 회사에서 수시로 카톡 보내줘, 문자 보내줘, 뭐 사과가 올라왔어요, 뭐 고등어가 올라왔어요, 김치찌개가 올라왔어요, 막 이렇게 계속 야채가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오늘 뭐 먹지 하니까 사 먹는 거예요. 먹거리이기 때문에 휴먼 고객이었고 계속 매출액이 일어나면서 계속 돈이 된다는 거예요. 사서 먹으면 본인한테 돈이 들어가고 그 위에 들어가고 그 위에 들어가고. 그래서 모든 네트워크의 이 단점을 사업에서 우리는 부담 없다는 거. 우리 회사에 부담이라면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밑에 매출액이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에 2%를 받으려면 딱 하나만 하면 돼요.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돼요. 우리 쇼핑몰에서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돼요. 돈 내라는 것도 아니고 3만 원치 사서 드시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번 달에 못했어요. 이번 달도 안 들어와요. 다음 달에 했어요. 그럼 다음 달 거 들어와요. 이번 달에 못했으니까 지금 못할 그런 거 없어요. 다른 데는 그걸 마감을 만들어 놓고 3달 지급 유지를 못한다 그럼 지급 박탈 이런 게 있어요. 왜? 회사가 회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매출을 위해서. 근데 저희는 그거 없어요. 매달 내가 3만 원 장보기만 하면 밑에서 일하는 건 다 올라와요. 이 3만 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정하게 되냐면 대학생들한테 설문조사를 했어요. 너희가 우리 쇼핑몰에서 부담 없이 사 먹을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일까? 하니까 3만 원을 뽑더라고요. 그래서 학생들도 부담 없는 가격 3만 원을 정한 거예요. 사람들은 저한테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회사가 뭐 남냐? 300만 원 수익 될 사람한테는 30만 원 장보기 해야 되고 3천만 원 되는 사람한테는 300만 원 장보기 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냐?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담 없는 시스템, 생활 가운데 돈 버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부담 아예 없는 거. 그냥 3만 원어치 사 먹으면 모든 걸 다 혜택을 누리는 그렇게 만든 거예요. 예. 이게 다 한 방에 원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름이 티샷 세계 최초 직거래 유통 플랫폼 시스템으로 업대 보너스를 깔끔하게 성공을 보장하는 디지털 마케팅 믿음의 티샷 10번샷 5명에게 전하고 매달 평생 보너스까지 깨끗하게 믿음의 프로로 입문하면 본인 구매 매출 PV의 2%까지 캐시를 받으니까 티샷 한 번으로 월 1억의 소득자가 된다. 당신의 빛나는 성공 믿음이에서 시작하세요. 그 골프의 티샷이 있잖아요. 저희 회사에도 티샷이 있어요. 이 티가 텔레폰이에요. 사업하는 자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게 헬스클럽들이 전국에 그 헬스클럽 또 이제 뭐 그 필라테스, 배드민턴, 뭐 유도, 태권도 이런 데서 저희 걸 배너를 설치하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왜 이 관장님들이 이렇게 홍보를 하냐 이거예요. 그 이유는 제가 이제 그 주력이 지금 닭가슴살이 많이 있었다 보니까 이쪽으로 먼저 나갔는데 이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관장님 계세요. 이 관장님한테 이제 그 집 앞에 이분이 운영하는 헬스클럽이 있어요. 그게 찾아가요. 관장님한테. 관장님 여기 거 닭가슴살 사서 드세요. 그럼 관장님한테 2% 들어가고 주변에 알리세요. 그럼 또 2% 들어와요. 그러니까 A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한테 전화한 거예요. 이분이 회원 가입을 하고 배너를 설치하는 거예요. 배너 회사에서 다 지원해줘요. 지금 회사에서 이분 QR코드로 배너를 만들어줘요. 회원들이 관장님한테 물어봐요. 관장님 어떤 걸 먹어야 돼요? 닭가슴살 또 음식은 뭘 먹어야 돼요? 그러면 이분이 하는 얘기가 저 앞에 세워놓은 QR코드 가서 핸드폰 카메라만 갖다 대보세요. 갖다 대면 우리가 링크 같아요. 가입을 해서 이분 회원들이 이제 막 사서 드시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분이 사서 드신 거 이 회원한테 2% 들어가요. 관장님한테 2% 들어가요. 또 여기 이 관장님을 연결시킨 이분한테 2% 들어가요.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이 관장님 또 이제 이 관장님으로 퍼진 이 모든 거에 이분한테 2%가 들어가는 거예요. 심지어는 지금은 미용실, 부동산 이런 데서도 저희가 배너를 설치해놓고 홍보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서울에 그 2주에 한 번씩 올라가요. 그 부동산 이제 중개업 대표님들이 한 80명에서 100명 모여요. 거기서 제가 세미나를 하거든요. 에듀윌이라고 학원 아시죠? 에듀윌? 거기 가서 지금 제가 하고 있어요. 전에는 중개 그 부동산 중개 하시는 사장님들이 중개 수수료만 돈을 벌었잖아요. 근데 지금 중개 딱 하고 나서 그 이제 그 고객한테 그러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기 가입해 보세요. 저기 가입하시면 중개 수수료 3만 원 할인해 줄게요. 이런 식으로. 그럼 지금까지 중개 수수료만 받았던 부동산 사장님이신데 그분이 집에 가서 장을 보잖아요. 우리 쇼핑몰에서 그 2%가 부동산 사장님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미용실도 마찬가지고요. 카페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제 주변에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전국에 한 1000여 군데가 펼쳐져 있고요. 지금도 제가 이렇게 막 직접 뛰어다녀요. 어디든지 행사하면 행사, 또 뭐 세미나하면 세미나, 제가 이렇게 다 직접 가서 하고, 최근에는 이렇게 김예지 아시죠? 그 우리 그 사격. 네, 저번 주에도 저희 사무실 왔다 갔었거든요. 저희 거 불러 다 홍보도 해주고 홍보 사진도 찍어주고 우리 임실 군청 소속이에요. 네, 그래서 왔다 갔고. 예, 이게 이제 저희 회사 이제 직급이에요. 다른 모든 네트워크에 직급 있죠. 예, 그 직급을 유지하기 위해서 따기 위해서 막 매출액을 이렇게 해야 되고 다 있어요. 우리 회사에 직급이 있는데 골프 프로그램을 맞췄어요. 그 보석이 아니고. 네, 팝프로. 우리 회사에서 소득이 100에서 500. 뭐 이글 프로 1000에서 5000. 1억이 넘었다. 홀인원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 프로가 되기 위해서 뭐 매출이 얼마 일어나야 된다. 이 직급을 맞추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혜택만 받는 거예요. 회사에서 회사 순수익이 한 2% 3%를 계속 예치를 해놔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글 프로가 됐다. 우리 회사에서 1000에서 5000을 벌고 있다. 이분이 좀 활동을 하고 싶어 하신다. 그럼 차를 뽑아드리기도 하고. 예, 뭐 버디 프로가 됐다. 크루즈 여행을 보내드리고. 뭐 홀인원 프로가 됐다. 하면 지금 제가 지금 현재 정말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어느 회사에서는 현금을 막 지게차로 이렇게 떠서 주잖아요. 10억을. 예. 한 20억을 떠서 줘볼까? 예. 그래서 지금 혜택만 보는 직급이에요. 이 직급을 따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그런 거 없어요. 이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딱 5분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말이 빠르죠? 말이 계속 빨라지는 이유가 처음에 첫 세미나를 했는데 한 1시간 반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길다고 줄이라고 해서 줄였어요. 근데 아무리 줄여도 이게 1시간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40분으로 줄이라고 하니까 이게 말만 빨라지더라고요. 네. 저는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목표하는 모든 걸 다 이뤘어요. 정말. 조그마한 그 28평 식당에서 어떻게 하면 빨리 유명해질까? 독일 식욕 올림픽을 나가자. 그래서 3년 동안 죽기 살기로 준비를 했어요. 그리고 계획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매달 10개 이상. 아무도 안 믿었어요. 17개를 땄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햄소시지 공장을 차려야겠는데 어디다 차릴까? 임실 치즈 테마파크 안에다 차리자. 내 고향이 임실이고 이 테마파크는 엄청난 관광지니까 아무도 안 믿었어요. 여기 내려와서 5년 동안 노력해서 차렸어요. 네. 연매출 100억이 넘는 회사를 만들어보자. 열심히 노력했어요. 7년 만에 됐어요.
근데 이건 그냥 몇 가지 사례고 이 95년도부터 지금까지 제가 계획했던 모든 것 저는 항상 계획을 생기면 이렇게 노트에 적어요. 그리고 노트에 적은 걸 눈에 보이게 붙여놔요. 그리고 눈에 보이게 붙여놓고 그걸 갖다가 매일 실행을 해요. 근데 거기에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그 법칙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전수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애가 넷이거든요. 예. 근데 저희 둘째예요. 예, 저희 둘째인데 저희 둘째가 2022년도에 한국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뭘 올랐냐면 그 아빠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해서 아빠가 아이들 앞에서 매일 책 보고 공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겠죠. 근데 아빠가 집에서 항상 요리가 그 취미니까 요리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다 취미가 요리예요. 우리나라에 식품 기능사 자격증이 10개가 있어요. 와우. 혹시 식품 기능사 자격증 하나라도 가지고 계신 분 계신가요? 한식, 뭐 중식, 뭐 양식, 제빵. 한식 가지고 계세요? 대단하시네요. 그 자격증 하나 따기 힘들잖아요. 예, 근데 제가 우리나라의 식품 기능사 자격증이 제과, 제빵, 한식, 중식, 양식, 일식, 주조, 가장 어려운 보고 식품 과목 떡제죠. 얘가 고등학교 3년 동안 다 땄어요. 와우. 고등학생이. 그래서 서고서 교육감님이시잖아요. 제가부터 서고서 교육감님 앞에서 한국 기록원 인증서 수여받았어요. 근데 얘가 이걸 10개를 따기 위해서 시험을 몇 번을 봤냐? 56번을 봤어요. 근데 보통 다 포기할 텐데 얘가 포기를 안 했어요. 왜 포기를 안 했냐? 성공의 법칙을 안 뒤로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제 노트에 보면 이 층계 그림이 그려져 있죠? 이걸 지금부터 다 알고 나시잖아요. 이걸 알고 나서 이대로 하면 계획한 거 다 이뤄요. 이 법칙이 뭐냐면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성공이 어디 있겠냐 이거예요.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어디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100계단짜리 층계가 있다면 맨 위? 중간? 그 위? 멋진데요. 네. 그 그림에 보면 층계 옆면에 써져 있죠. 옆면에 써져 있다는 거예요. 옆면에 100계단은 한 번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이 한 50계단 올라가고 아 이거 힘드네 하고 내려와요. 90계단 올라가서 야 이거 더 이상 하면 죽겠네 하고 내려가고 그래요. 히말라야 산을 이렇게 올라갈 때 있잖아요. 히말라야 산 올라갈 때 30m 남겨놓고 가장 힘들대요. 발도 안 떨어지고 숨도 안 쉬어진대요. 그럼 내려와야 될까요? 아니죠. 30m 남겨놨었을 때 발도 안 떨어지고 숨도 안 쉬어질 때 기분이 어떨까요? 30m만 더 가면 되잖아요. 그 기뻐해야 될 일이거든요. 어떤 일을 할 때 계획이 조금만 하면 힘든 게 적어요. 계획이 크면 힘든 게 커요. 그 힘든 고통이 왔었을 때 그걸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가 두세 번 떨어지고 나면 보통 아이들은 아유 힘드네 하고 포기할 텐데 50계단 한 3번 떨어지고 4번 떨어지면 90계단 그렇게 이걸 과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저도 정말 지금까지 이렇게 쭉 일을 해오면서 막 죽을 것 같을 때 많아요. 진짜 이게 제조업이 너무 힘들어요. 제 계획은 3조잖아요. 연배출 3조. 3조다 보니까 사람들은 저한테 이제 그만하라고 그래요. 저쪽 일공장 조그만 했지만 손익분기점 넣는데 2년 6개월 걸렸어요. 분기점 넣고 나서 저는 3조가 목표니까 또 투자해서 또 온 거예요. 여기에 또 이제 어느 정도 됐는데 또 투자해서 또 가는 거예요. 주변에서 갔었을 때 항상 죽을 맛인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즐기는 이유가 3조가 되기 위해서는 이 과정이 있어야 되니까 이 고통이 있어야 되니까 이걸 기뻐하는 거예요. 과정으로. 근데 제가 어느 날 이 생각이 들었어요. 야 내가 내 정신 상태는 이렇게 성공의 법칙으로 딱 다져졌는데 내 이 몸도 성공 체질로 바꿔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 9년 전에 전주에 건지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건지산 아시죠? 네, 거기 산을 이렇게 올라가다가 벤치에서 쉬고 있었어요. 근데 어떤 분이 자전거를 타고 막 내려와요. 그러시더니 제 옆에 멈추시면서 헬멧 벗고 선글라스 벗는데 연세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연세가 어떻게 되시나 여쭤보니까 76세시래요. 그래서 제가 대단하시다. 근데 그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법원 공무원으로 있다가 퇴직하셨는데 60대에 몸이 너무 안 좋았대요. 그래서 산악자전거를 선택을 했는데 처음에 못 올라갔대요. 근데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날 올라가지고 어느 날 쉬어지고 어느 날 건강해지더래요. 이 100계단 법칙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날 바로 부사장님을 이제 오라고 해서 저 혼자 하면 힘드니까 부사장님한테 자전거 한 대를 사드리고 제가 그랬어요. 앞으로 성공 법칙대로 써놓고 붙여놓고 매일 하듯이 우리는 6개월 동안 매일 새벽 5시 반에 만나서 2시간씩 자전거 탄다. 예.
그래서 둘이 자전거를 2시간씩 탄 거예요. 이게 저예요. 처음에 이렇게 한 계단 올라가고 저희 부사장님이 저보다 6살 많아요. 얼굴이 그러다가 제가 배를 크게 잡아버렸어요. 근데 나는 거북바위 있잖아요. 야, 이것만 올라가면 더 올라갈 겁니다. 하루에 30번씩만 넘어지자. 자전거 타다 마지막에 내려가면 30번씩 도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15년 11월 말에 눈이 온 적이 있었어요. 눈이 오더라도 성공이라는 게 하루도 안 쉬는 게 법칙이거든요. 그냥 눈이 오더라도 타는 거예요. 그리고 2달이 지났는데 이 부사장님 체력이 좋아지시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이를 연습하니까 튕기고 올라가니까 이런 것도 되게 조명당 한 계단도 못 올라가는데 다 올라가지고 그리고 눈이 와서 피곤해 있었어요. 자전거 못 타요. 들고 올라가는 거예요. 성공의 법칙이 안 쉬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 간에 운동, 사업, 공부 하다 보면 힘들 때 있잖아요. 힘들 때 사람들은 멈춰요. 근데 안 멈추는 그리고 3달 만에 성공했어요. 거북바위 넘어갔어요. 일어설 수 있는 건 모든 세상 속에 나를 향해 웃어주는 우리가 가만히만 있어도요 1년 2년 금방 지나가요. 정말 금방 지나가요. 근데 이 1년 2년을 조금 이렇게 관심 갖잖아요. 1년 후에 2년 후에 내 삶이 바뀌어져 있어요. 정말 한번 그 돈이라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뭐 돈이 뭐 중요해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돈 사실 중요하잖아요. 내 부모가 내 자식이 아픈데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봐요. 뭐 어디에 합격했는데 돈이 없어서 그걸 못 가봐요. 돈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한 번 정도 이 돈이라는 것은 자유를 주잖아요. 그걸 한번 누려보고 싶지 않으세요? 네, 한 달에 1000만 원씩만 들어도 되잖아요. 근데 저희 회사에서는 1000만 원이 너무 쉬워요. 지금 타이밍적으로 그렇고 저희 회사에서는 아마 한 4, 5년만 지나도 전 세계 최고의 소득자가 우리 회사에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건 날아가는 게 없으니까. 네, 다 들어오고 투자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뭐 큰 책임을 맡은 뭐 협회장님 이런 분들도 다 하는 거예요. 자기 회원들한테 부담이 없으니까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저는 그 3조가 매출력 제 목표인데 전 3조가 됐을 때까지 단 하루도 안 쉬어요. 매일 주기살기를 한다는 게 아니고요. 나한테 시간에 남는 시간에 5분밖에 없다. 5분이라도 신경 쓰는 거예요. 뭐 자료를 만들든지 내 주변에 전하든지 쉬지 않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마치겠는데
그 비행기가 이륙을 하려면요 시속 300km 이상의 속도를 내야 돼요. 그리고 활주로가 2km 이상 확보가 돼야 돼요. 300km 이상의 속도를 냈지만 500m밖에 안 됐어요. 활주로 못 떠요. 지금 막 아무리 우리 막 열심히 막 열정이 불타올랐더라도 당장에 뭐 한 달이나 해보고 포기하면 의미 없잖아요. 정말 이게 열정도 필요하고 기간도 필요해요. 그러면 100% 이륙에서 성공하게 되어 있거든요.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최선을 다해서 건실한 기업을 만들 거고요. 최선을 다해서 지원을 할 테니까 정말 전 세계 최초예요. 이런 먹거리로 이런 부담 없고 이런 건전하고 깨끗한 이런 네트워크는 저희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